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월 31일 오전 7시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마그네슘 관련주들에 말씀드렸죠. 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그네슘 관련주들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뜻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마그네슘 관련주들은 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자동차 공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런 위협까지 되고 있죠. 자, MBC의 출처 후에 유럽 자동차 공장이 다음 달 멈출 수 있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결국은 마그네슘 대란이죠. 지금 사실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이 쇼티지 현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자동차 업계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해소되는 단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새롭게 마그네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의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이 다음 달이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이 마그네슘 부족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잘 움직인 적이 있어요. 이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인데, 중국 산시성 유러시안 재련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등에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에 꼭 필요한 이 마그네슘 덩어리, 이게 바로 워렌시가 그중 절반을 생산하는데, 이 워렌시에 대한 이 전력난,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라도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 항상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로 뛰어나가기 위해선 어떤 이슈나 뉴스가 떴을 때 가장 빨리 반응하는 종목이 바로 대장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는 주식시장에도 그 대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아진산업이 대장주로 있죠. 물론 아진산업이 대장주로 있다는 거 어디까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10월 12일 날 이렇게 9%대 급등하고 쉬었다가 다시 15%대 급등하고 긴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러한 긴 꼬리들이 결국은 왼쪽에 있는 많은 매물대를 소화하거나 또는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자리죠. 자, 그래놓고 21선을 기준으로 다시 갭을 띄어서 올라갔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장기 추세는 월봉에서 봤을 때 이 10개월선을 기준으로 돌아나가고 있고, 5개월선, 즉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인 5개월선을 회복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에 강한 여지를 남겨두었고, 특히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진산업 역시 전기차 관련주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이자 이 마그네슘 관련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그네슘 관련주를 일지테크, 장원테크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지테크나 장원테크의 월봉 위치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즉 주가의 위치가 낮다는 건 그동안 회사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추세의 턴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다시 돌아나간다? 그러면 크게 상승하거나 또는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차트를 비교해서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NHN 벅스라는 종목을 보면 예전에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월봉 바닥 이 상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장원테크라고 치면 오랫동안 방황했다가 조정 턴을 거치고 상승, 그 다음 조정, 다시 상승이 있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물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1년여의 시간이 걸리지만, 바닥에서 살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하더라도 역시 30%에서 50%의 작은 수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원테크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월봉 바닥에 있기 때문에 20개월 선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50%예요. 바닥에서 떴을 때 가장 갈 수 있는 가격이 이렇게 20개월 선까지 갈 수 있는데, 이때는 강력한 매물대와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해도 50%란 얘기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일지테크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역시 월봉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일지테크가 조금 나오면은 예전에 바닥에 있다가 상승 20개선 찍고 여기 안착해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데 있죠. 주식이 싼 매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입했을 때 굉장히 고점에 물리면 이제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월봉 고점에 물릴 때가 있죠. 이때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뉴스, 좋은 이슈는 이때 좋은 뉴스를 기반으로 계속 따라서 나오게 돼 있죠. 그렇지만 최고점에 물리게 되고 손절을 못 치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을 맞죠.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하는 주식들은 이제 이슈가 뜨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고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MBC의 출처고요. MBC의 유럽 자동차 공장 다음 달 뭐 주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MBC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자세히 한번 뉴스 한번 끝까지 챙겨 보시고 마그네슘 대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또 이 현대중공업 또 많은 이 조선업체들이 엄청난 수주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죠. 자, 이 28일 삼성전자 등 6개의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총 2,335억 원 출자했는데 이 유상증자에 삼성전자가 왜 참여를 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조선업들이 배를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차 하나를 사면 오래 타시는 분들은 뭐 5년, 10년도 타시죠. 빠르게 교체 주기가 되시는 분들은 3년도 타지만 평균 5년 이상하고 10년까지는 자동차를 타게 되는데 이 배는 한 번 건조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오래 타죠.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에서 작년부터 올해를 기점으로 이런 배, 오래된 이 오래전에 건조된 배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 시기가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많은 이 조선업들이 큰 수주를 받는 쾌거를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공업, 그러니까 이 배 만드는 조선업 관련 중공업 관련주들이 잘 움직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조선 기자재중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STX, 현대중공업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조선업 대표 업체들한테도 관심을 갖는 게 좋지만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주가에 빠른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인데 이런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표주들보다는 일단 부품주, 중소형주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빠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카본이라는 종목들도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죠.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스윙 투자. 근데 이제 월봉에 높고 5개선을 깨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저번 달 종가상 5개월 이후에 잘 올려놨기 때문에 추가로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지만 역시나 약간 높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조금 이 조선 관련주들 중에 밑에서 살만한 종목들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았거나 이런 종목들은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데라는 종목들은 따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STX인지를 본 적이 있는데 벌써 한번 급등했죠. 자, 월봉 우리가 현재 주가 위치를 봐야 되는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죠. 이렇게 예전 고점처럼 막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탈출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저번 주에 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 줘야 되는 20주선 위에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거드리는 선, 이 선이 이제 20주선이 되는데 자, 모든 종목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황금주선, 황금일선인 21선, 20주선이 중요한데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죠. 20주선의 가격이 정확하게 11,700원대가 돼요. 지금 12,000원대가 돼 있기 때문에 11,700원대를 이탈하자고 다음 주 이 자리를 찍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한번 예전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런 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표 조선업들이 저렇게 많은 수혜를 따내다 보면 당연히 어디선가는 조선기자재 부품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TX 같은 경우에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차트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죠. 일봉에서 보면 이날 대량 거래 들어왔습니다. 이날이 바로 이 우리나라 대표 조선업들이 많은 수주와 쾌거를 달성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다음날 그러면 부품주들도 수혜를 받겠지 하면서 올라갔죠. 따라서 21선을 기준으로 아까 20주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그랬는데 일봉에서는 짧게 보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이 제일 좋고 5일선의 가격이 11,500원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00원에서 11,700원 사이를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하면 이 STX나 조선 기자재들은 상당히 수익을 줄 확률이 높아 보이죠.
또한 한라 IMS를 대표적으로 조선 기자재들을 볼 수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도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잘 상승해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번 달 종가상 5개월선을 돌파했죠. 5개월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 자, 떨어질 일만 남았죠. 이 친구 지금 다중바닥 깨놓고 그렇지만 정상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역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물론 이런 모든 차트 판단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저번 주에 역시나 이 STXN처럼 완벽하게 20주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주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상황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일봉에서는 5일선을 이탈했는데 예전에 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전에 물렸던 분들의 매물대와 변곡점이죠. 자리를 가만 살펴보면 맞고 떨어진 자리가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이러한 매물대 공간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다는 건 다시 한번 조정을 매물대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올 수 있죠. 자, 물론 매물대를 예전에도 맞고 이렇게 떨어져 심하게 무너지긴 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무너졌을 때 조금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5개월 선을 지켜줬다는 얘기죠. 따라서 5개월 선의 가격이 5,700원, 5,800원대이기 때문에 5,800원대를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헬라임에서는 매수, 그럼 홀딩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일봉에서는 이제 5일선을 이탈해 놓긴 해서 5,800원쯤의 가격이 결국은 21선이 돼요. 따라서 이 황금일선인 21선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21선 그쪽까지 조정 왔을 때 매수, 깨면 바로 매수해 주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버텨줘도 한라이메스는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배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작년 올해 많은 수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많은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라 IMS가 그 정도에 대한 수혜는 꼭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